자, 윈도우 상에서는요, 이 화면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방법이 조금 그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왜? 우리가 API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리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서 인자를 정확한 값을 넣어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냥 믿고 사용하는 거예요. 잘 만들었겠거니 하고. 물론 이제 이런 API 하나하나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버전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버그를 고쳐주곤 하지만 당장 고쳐지지 않는 API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잘 피해가는 코드를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윈도우를 이렇게 메모리상에 크리에이트 윈도우에 할당을 하면 처음에 우리가 윈도우 그 인포 있었죠? 인포 레지스터 윈도우 요거. 자, 여기도 이 친구 주소 걸게요. 자, 요 윈도우 정보를 등록을 해주고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 봅시다. 윈도우 정보 그리고 이 친구에 등록을 해줄 때 요 이름으로 찾아온다 그랬어요. 이름으로 그쵸? 자, 이름은 뭐 YA 윈도우 그리고 밑에서 크리에이트를 해줄 때 크리에이트를 하죠. 이름을 넣어줬죠. 그러면 그 이름 정보를 이 친구가 등록된 정보 중에 하나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찾아서 나 YA 윈도우 만들어줘 하면은 크리에이트 윈도우를 하면 실제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 윈도우. 근데 여기에 접근을 바로 우리가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이 친구가 윈도우 크기도 바꿀 수 있고 형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그러면 왜 허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면 왜 허용하지 않는지 한번. 그쵸. 자, 정답이 나왔는데, 자, 메모리에 직접 접근을 못하게 하려는 거죠. 자,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실제 이 크리에이트 윈도우를 했을 때, 수많은 메모리 할당과 수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걸 모든 걸 다 파악하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뭔 거예요? 윈도우를 그냥 띄워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띄워지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 뭐야? 윈도우를 만드는 개발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니까 거기에 필요한 윈도우 정도는 너가 요 정도만 알고 사용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접근을 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 메모리를 침범하거나 뭐 이런 이 전체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할당을 하고 그래도 이 수많은 이제 윈도우가 2개 이상일 수 있잖아요. 각각의 윈도우에 접근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핸들이라는 거를 반환을 해줍니다. 핸들. 자, 핸들 이렇게 뚝 해서 반환을 해주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주에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 그릴 건데 조금 지우겠습니다. 화면에 그리는데 자, 윈도우 전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접근의
그 id를 핸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중에서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위한 용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우리가 사용한 이 윈도우에서 여기서 요만큼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정보가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에 접근해서 그림을 그리게끔 반환을 해주는 아이디가 키 같은 거겠죠. 요 DC라는 겁니다. HDC. 그래서 뭔가 begin pain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내 핸들을 넣어주면은 해당 위치의 메모리상에 할당되어 있는 DC를 반환을 해주죠. 그럼 이 DC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그리면 어떤 윈도우에 그려지냐? 요 윈도우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만약에 윈도우가 두 개였어요. 그럼 이 핸들이 따로 또 있었어요. 핸들 2. 요걸 또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쪽 DC를 반환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DC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렉탱글이라는 함수는요, 네모를 표현하는 겁니다. 렉탱글은, 네모가 영어로 렉탱글이에요. 그리고 어떤 DC를 이용해서 그릴 거냐, 어떤 윈도우에 그릴 거냐, 이쪽 윈도우에 그릴 거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받은 DC를 그대로 넣어주죠. 그리고 이 100은 뭐냐, 우리 윈도우를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뜨죠. 이쪽 좌측 상단이 0,0이에요. 좌표계가. 그리고 이쪽이 우리가 1600에 900 크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1600에 900입니다. 그래서 100,100을 시작으로 한 이쯤 되겠죠? 200,200을 마무리로 네모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탑 좌표가 되고요. 레프트 탑. 여기는 라이트 바텀 좌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네모를 하나 그렸습니다. 뭔가 여기까지 그럼 싹 지워볼게요. 여기까지가 나머지 거를 좀 싹 지워보고, 네모가 그려졌죠? 여기 보시면 네모가 파란색 네모가 하나 그려졌습니다. 여기까지도 다 지워야겠네요. 자, 브러쉬까지. 하얀 색깔 네모가 그려졌죠? 근데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색깔. 색깔. 자, 그때 사용하는 윈도우에 제공되는 함수가 이제 브러쉬예요. 브러쉬. 크리에이트 솔리드 브러쉬를 통해서 브러쉬를 하나 만든 겁니다. 브러쉬는 붓을 얘기하죠. RGB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색깔을 표현할 때 요 RGB라고 하는 코드를 이용해서 0에서 255 값의 조합으로 색을 표현을 하죠. 아마 미술 시간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RGB 색상표, 각각의 모든 색상표들을요, 이 값으로 이렇게 다 정해뒀어요. 그래서 요 색깔을 섞었을 때 만들어지는 색을 비율을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RGB 그러면은 레드, 그린, 블루인데 블루가 255면 최대값이죠. 진한 파란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크리에이트 브러쉬, 솔리드 브러쉬를 함수로 호출하면 메모리상에 윈도우 메모리상이겠죠? 윈도우 프로그램 영역입니다. 브러쉬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브러쉬. 무슨 색깔? 0,0,255 색깔. 자, 그리고 이 친구 보시면 select object라는 함수로 호출하거든요. 자, 이 메모리상에 브러쉬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파란색이 되지 않았죠? 왜? 내 윈도우상의 메모리 영역에 그냥 브러쉬 파란색 브러쉬 메모리를 할당만 한 거예요. 나 얘 사용할게요 라는 명령어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 바로 select 오브젝트예요. 자, 파란색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색깔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 이게 왜 이러냐?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네모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select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면 뭔가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GDI 오브젝트, 아까 이 올드 브러쉬라는 걸요. 이게 뭐냐? 지금 이 파란색 브러쉬를 만들기 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윈도우를 딱 만들면 여기가 무슨 색깔이죠? 이 영역이 하얀색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딱 윈도우 프로그램 만들면 하얀색 브러쉬가 디폴트로 할당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파란색 브러쉬를 할당을 하면 내가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브러쉬를 반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주니까 요거를 다시 파란색 브러쉬를 사용한 다음에 네모를 그리면 파란색 브러쉬의 네모가 그려질 거고 다시 흰색 브러쉬로 돌려둡니다. 돌려두고 파란색 브러쉬를 삭제를 해주시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 다시 하얀색 브러쉬로 돌려버리는 거죠. 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원본 브러쉬로 돌려버리지 않으면 다음에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 친구가 두 번 노출이 됐을 때 있을 거잖아요. while문을 이용해서 한번 쭉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올드 브러쉬 부분을 잊어버려 버리게 되거든요. 왜? 그 다음 호출됐을 때 올드 브러쉬는 이 하얀색 브러쉬가 아니라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브러쉬, 파란색 브러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친구는 새로운 한 프레임씩 실행될 때마다 새로운 파란색 브러쉬를 만들고 반납하고, 그래서 이 메모리가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터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애를 할당을 했으면 꼭 이 친구를 사용하고 나서 잘 반납을 해주고 딜리트 브러쉬를 삭제를 해주죠. 그리고 다시 원본으로 돌려주고 다음번에 프레임에 또 오면은 또 크리에이트 브러쉬로 만들어주고 셀렉트 해주고 딜리트 해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물체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쌓이지 않게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줄 한 줄씩 또 보자면 다시 네모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파란색 브러쉬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본 브러쉬로 돌려주고 기존의 파란색 브러쉬를 삭제해줬죠. 그러면은 요렇게 파란색 네모가 그려졌죠. 지금 네모가 두 개 그려졌는데 위치가 지금 달라 똑같아서 겹쳐졌죠. 이거를 우리가 얘는 200, 200으로 200, 300, 300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얀색 네모 그려지고 브러쉬 바꾼 다음에 다시 파란색 네모 그려지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 다시 원본 하얀색으로 돌려둔 다음에 파란색 브러쉬를 삭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체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젝트에서도 이 네모를 뭐 한 3개 정도 색깔도 각각 다 다르게 위치도 다르게 해서 이 윈도우 함수가 처음 실행이 되면 윈도우 프로그램 실행이 되면 이 WM 페인트가 한번 호출이 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그림을 그려줄 건지 이쪽 영역에다가 네모를 각각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다르게 하셔도 되고 위치도 다르게 하시고 색깔도 다르게 해서
화면 공유 띄워주시고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